네, 안녕하세요. 2021년 박물관 인문학 산책 영원함이 함께 싸운 항일 독립운동 강연을 맡은 남도역사연구원의 이건상 연구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 박물관 가족들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영원함이 함께 싸운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다소 좀 이색적인 주제가 될 텐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광주 전남이 차지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꼭 저희들만 싸운 것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셨던 분들이 타 지역분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참고로 해야 될,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지역이 바로 경상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간 가까이 영원함이 함께 싸운 우리 독립운동사가 무엇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광주시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빛동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달빛동맹이라는 게 이제 대구와 광주 간의 국가적인 그 지역개발 과제들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그런 국가 과제들을 이제 이렇게 따내는 거였잖아요. 그런 달빛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 있었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하게 되더라도 이른바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 간의 이른바 달빛 동맹은 굉장히 더 유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달빛 동맹이라는 게 꼭 지역 개발 측면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서도 달빛 동맹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이 달빛 동맹 차원에서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주와 대구와의 이 달빛 동맹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요,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주역 중에서 주로 대구 경북 분들이 좀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30년대 이후에 중국 대륙에서 펼쳐졌던 국외 독립운동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 그리고 경남 출신들이 같이 활동을 했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수 빠져 있는데, 우리가 7, 80년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도 대구와 광주 또 경상도와 전라도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 협력적이고 연대했던 그런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가까운 현대사니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960년도에 마산 3.15 부정선거에서 일어났던 4월 혁명의 4.19 혁명의 전 단계였던 3.15에 있어서 광주 금남로에서 있었던 3.15 시위가 마산의 3.15 시위, 그날 바로 오후에 벌어지는 마산의 3.15 시위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혁명의 3대 성지가 바로 광주이고 마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70년대 고도성장기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노동자 한 분이 계시죠.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전태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태일 열사라고. 서울 청계천 피복노조 조합원으로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그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러면서 이제 분신하셨던 전태일 열사가 계신데, 그 전태일 열사의 70년대 이 노동운동이 바로 79년도 유신을 무너뜨리는 YH 여공의 농성 사건의 김경숙 열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김경숙 열사가 어디 출신이냐? 바로 광주 출신이세요. 그럼 전태일은 어디 출신이시냐?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대구와 광주가 70년대 노동운동의 서두와 말미를 장식하면서 유신의 이런 포갑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1979년 11.6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으로 유신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게 될 때 그 무너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른바 1979년 부마 항쟁이죠. 부산과 마산 지역의 대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항쟁이 바로 부마 항쟁이었는데, 그 부마 항쟁이 80년 서울의 봄을 지나가면서 바로 5.18 민주화운동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의 전 단계가 바로 우리는 부마 항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서로 상호 연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더 가까운 현대사로 올까요?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선제의 주역이 됐던 그 6월 항쟁의 서두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른바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부산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6월 항쟁의 체류탄 픽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이한열 연세대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러면 어디 출신이세요? 그분의 생가는 화순이지만 그가 성장했고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데는 광주였죠. 그래서 이른바 6월 항쟁의 두 주역인 박종철과 이한열, 바로 부산과 광주, 이렇게 해서 모니터에서도 보시다시피 영호남이 함께 싸운 항일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바로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장 60여 년이 넘게 영호남은 같이 항일 독립 민주화 운동을 연대해서 했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크게 시기적으로는 대략 한 10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1900년대부터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6, 70년 정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우리 광주, 전남, 영호남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했던 데가 중국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항일, 독립, 민주화 운동까지, 그렇게 세 단계인데, 오늘은 아쉽게도 민주화 운동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생략하고 주로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경상도 출신의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주역들이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거기에서 이 운동의 시작이 바로 어디부터 시작하는가를 모니터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요 사진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자, 1926년 11월 3일 날 성진에 광주학생 최초의 비밀 결사 조직,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우리가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있어서 편견이랄까요?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11월 3일 그 언저리에 광주에서 나주로 통학하던 광주에서 나주로 통학했던 그 학생들 중에서 일본 학생과 우리 조선 학생들이 충돌했고, 그 충돌의 계기가 됐었던 것은 이른바 일본 학생이 우리 조선 학생, 여학생을 희롱해서 거기서 충돌이 벌어져서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시발이란 말이죠. 근데 과연 그렇게 단순한 어떤 희롱사건 하나로 전국적인 우리 민족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의 촉매제이고 하나의 불꽃이었을 뿐이지 그 자체가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불꽃이었고 촉매였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뭐냐면 이런 거죠. 1905년, 그 다음에 1910년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하면서 1919년에 1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3.1 독립운동이, 3.1 만세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그리고 나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1929년 다시 10년 지나서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년의 이 간격 사이에 한반도에는 새로운 어떤 기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3.1 운동의 반성이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는 비폭력 투쟁으로 일본의 이 강도 같은 것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조직적 투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외 무장 투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나타났던 게 뭐였냐면 광주 지역에서의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본과 싸우려면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자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1926년 11월 3일 만들어졌던 성진회라는 이 조직이에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성진회를 결성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냐면 모니터상으로 보시면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 분이 왕제일이에요. 광주 고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분이시죠. 광주 제1고등학교의 전신이 광주 고등보통학교. 광주 지금 제1고등학교 광주 1고의 전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이었던 이 왕제일과 또 당시 그 학생이었던 장재성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당시에 고등학교라는 게 몇 개 없었습니다. 광주 사범학교, 광주 농업학교, 그 다음에 광주 고등보통학교, 뭐 대략 한 3개 학교 정도. 이 3개의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에 대항하자. 그래서 깨달아 나아가자는 의미예요. 성진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16명이 1926년에 만들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댕기머리 희롱 사건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1929년 11월 3일 날 일어났던 이 사건 3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준비했던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진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진회에서 사진상으로는 몇 명이에요? 사진상으로 보면은 16명이 아닐 겁니다. 한 명이 없어요. 15명입니다.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분명히 창립돼야 할 때는 16명이 이렇게 서명을 다 했고 등록을 했는데 단체 사진을 볼 때는 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국순엽이라는 분이세요. 아마 담양 출신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사진에 없냐면 사진 찍은 날 이분이 집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일찍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념사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6명, 16명의 비밀 결사 단위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적인 사진에서 이 국순엽 선생님이 빠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무슨 어떤 단체로 뭘 할 때 기념사진 찍을 때 반드시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로만 연구를 하다 보면 15명으로 보이고 또는 그래서 국순엽 선생이 여기에 참여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팁,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그랬던 성진회라는 이 중요한 조직에 비밀 결사 조직에 있어서 경상도 분들이 참여해요. 경상도 분이 한 명 참여한 경상북도 상주군 출신의 이 김한필 선생, 요 노랗게 돼 있는 이분이 바로 성진회의 경상도 출신의 핵심 멤버입니다. 16명 중에 전혀 말씨가 다른 경상도 출신의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학생 한 명이 이 비밀 결사 조직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결사는 문헌성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이 김한필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도 경상도 쪽에서 전파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창립, 성진회라는 게 창립 멤버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진회가 뒤로 해산을 하기는 하는데 잠깐 있다가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록을 보면, 일본 재판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진회가 이때 그냥 창립했다가 몇 개월 만에 해산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밀적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중에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김인수라는 분이 이름이 나옵니다. 김인수. 김인수라는 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경상북도 경주에, 지금 경주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진회라는 이 핵심 조직에 있어서 초기 창립 멤버로서 김한필 선생, 그 다음에 중간으로 조직이 진행이 될 때 누구냐면 바로 김인수 선생. 이분들은 형을 직접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한필 선생하고 김인수 선생은 뒤에 우리 그 독립유공자로서 나오게 됩니다. 당시 나이들 봐보세요. 김한필 선생은 아마 나이가 좀 많은 상급생이었고 늦게 학교를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이가 26살이었고 이분은 이제 23살이었는데 김인수 선생은, 그래서 노란색으로 저기 표시한 부분이 바로 김한필 선생으로서의 상주 출신이었다. 그래서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3년 전에 조직화된 이 비밀결사 성진회에 바로 경상도 출신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진회 전라도 이렇게 지역별 구분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보면 우리가 영남 출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진회는 1926년 아까 11월 3일 날 만들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27년 3월 달에,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5개월 있다가 위장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진상으로 보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그 노란색 동그라미 위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분의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경찰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비밀이 혹시 세량할지 모른다. 그래서 27년에 위장 해산을 하고 이 소속된 3개 학교의 각 학교마다의 우리가 비밀 독서회를 만들자.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항일투쟁을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독서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독서회를 넘어가면서 해가 바뀌었죠. 27년에 이제 아까 해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8년 6월 달에 광주에서 대규모 굉장히 폭발적인 항일투쟁이 벌어집니다. 보통 이제 광주고보 대맹유투쟁 또는 이경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니터상으로 보시겠지만 당시 이제 이분이 이경채 선생님인데 한참 뒤에 이제 성장하셨을 때 사진이고, 당시 5학년이었던 이경채가 독립선언서를 작성해가지고 광주 시내 전체 대걸 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뿌렸지라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경채가 검거가 돼요. 근데 이 학생이 지금 5학년이에요. 당시 광주 고등보통학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5학년은 졸업반이기 때문에 보통 투쟁을 않거든요. 그리고 1학년들은 바로 지금 우리는 3월 달에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4학년 때 4월 달에 개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었으니까 1학년들은 들어온 지 한 달 잠깐 지났기 때문에 주로 2, 3, 4학년들이 활동들을 이제 하는 구조였는데 5학년생이었던 이경채가 이렇게 해서 퇴학 조치를 당하니까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전원이 맹유투쟁이라는 게 뭐냐면 동맹 수업 물투쟁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는 거고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유투쟁을 해서 당시에 한 300명 정도가 무기정항을 받고 6월 달에 했었던 게 11월 달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 농업학교랄지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숫자상으로 보니까 아까 16명이 구속되고 40명이 퇴학을 하고 300명이 무기정학을 받았다. 광주 고보 학생들이 300명이 무기정학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300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1학년 아까 빠진다 그랬죠. 그럼 2, 3, 4, 5, 4개 학년이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 학교의 한 학년의 학생 수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400명이죠. 400명 중에 300명이 무기정학을 당했다는 게 거의 한 80% 돼버리죠. 그래서 당시 광주 고보 학생의 80%가 무기정학을 당한 거예요. 한 학교 전체 학생들이 거의 무기정학을 당한 거나 마찬 정도로 이른바 이경채 사건과 맹유투쟁이 폭발적으로 벌어졌던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8년에 있었던 광주봉호 이 맹유투쟁에 있어서 아까 성진회랄지 이런 영향들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맹유투쟁을 거치면서 다시 29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아까 1926년 11월 달에 성진회가 있었다가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28년에 이경채 사건을 거치면서 바로 1년 후에 독서의 중앙지도부 또는 독서의 중앙본부라고 하는 굉장히 조직적인 다시 비밀 결사 조직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광주의 세 개 학교에 열람을 해서 성진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비밀 조직이 해산이 되니까 각 학교별로 독서회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독서회가 이제 학교별 모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교별로 이 모임들이 각각이 움직이다 보면 이게 통일적 지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학교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상부 조직, 그래서 독서의 중앙지도부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독서의 중앙지도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하냐면, 자, 29년 6월이었잖아요. 29년 6월이면 광주학생 독립은 몇 월 달에 생깁니까? 불과 5개월 후인 11월 달에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생기죠. 그래서 독서의 중앙지도부가 뒤에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독서의 중앙지도부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볼까요? 자, 거기서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김보섭이라는 분이에요. 독서의 중앙지도부 조직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책임비서, 조사선전부, 조직교양부, 그 다음에 출판부, 재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선전하고 보급하는 일종의 이제 교육 같은 역할도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조직 조사선전부의 핵심 인물이 바로 김보섭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디냐면은 우리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나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원 고향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교의 뿌리가 깊은 경상북도 안동군이에요. 지금 경상북도 도청에 있는 안동시가 바로 이분의 고향입니다. 김보섭 선생의. 그래서 김보섭 선생은 독서의 중앙부의 핵심 5개 부서의 핵심 인물로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김보섭 선생이 굉장히 재밌는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분이 안동 출신인데 경상도에서 살지 않고 나주에 살게 됐냐면 아버지가 군수였어요. 고위 관리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제주도를 거쳐서 목포를 거쳐서 나주까지 옵니다. 그래서 김보섭이가 광주 고보를 다닐 때 아버지가 나주 군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이야기죠. 핵심 군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김보섭의 형도 뒤에 고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은 친일파예요. 근데 본인은 비밀 결사 조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친일파의 길을 걷지만 아들은 항일 독립의 운동을 걷는 부자지간에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경상도 출신의 인물입니다. 자, 이분들이 바로 김보섭인데 이분의 고향에를 갔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그 오미마을이라는 조그만 그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출신이신데 그 동네에 가면 오미마을 광복 기념 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미 광복 운동 기념탑이라고 보이시죠? 오미라는 것은 이 마을 이름이에요. 오미 마을에 오미
광복 운동의 기념탑이라고 마을에 이렇게 탑이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탑에 보면 오미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렇게 양력들, 이력들을 적어놓은 이렇게 돌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판에 보면 이 모니터가 나옵니다. 이 모니터 상으로 보시면 김보섭이라는 인물이 한 뭐 이 정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광주학생 독립운동 사건의 주동이었고 옥고를 치렀다. 이 1929년 11월에 광주고 5학년 때 학생 사건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1930년 2월 달에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고 30년 6월에 광주 형무소 감방 소요 사건을 또 주동을 했었다. 그리고 1931년 6월에 비밀 결사인 독서의 사건으로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뒤에 이제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1990년 건국운당 애족장을 받았다. 그래서 1911년에서 1942년에까지 사셨으니까 대략 뭐 30여 년,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비운의 이제 주인공이 바로 김보섭 선생인데, 우리는 이 김보섭 선생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분이 항상 그 번적회가 나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대구 분인지를, 안동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경상도 출신으로 또 아버지가 군수라는 친일파의 핵심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머나먼 땅, 이 광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러한 분이 바로 김보섭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안동을 가고 그러면 유교 뭐 그래서 뭐 도산서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는데요. 안동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분이 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시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독서의 중앙지도부, 중앙본부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을 하고 또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해야 돼. 그래서 학생 소비조합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말했던 김보섭 선생이 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출자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생 소비조합이 뭐 빵집도 하고 문방구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독서의 비밀 장소였던 이른바 학생 소비조합, 이른바 장재성 빵집, 이게 어디냐면 광주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금남로 상가 지금의 금남로 공원, 거기 자리가 바로 이 장재성 빵집이에요. 그 앞에 보면 장재성 빵집이라는 조그만 표지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그냥 댕기머리 사건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조직화된 비밀결사체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조직 안에서는 이른바 경상도 출신의 인물들이 포진해서 우리와 함께, 전라도 학생들과 함께 연합투쟁을 벌였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또 뒤에는 전국 확산하는데 의미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민족의 최대의 민족운동이라는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벌쳐나가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곧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오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320개교 54,000명 정도가 했고 무려 그 582명이 퇴학을 당하고 1,462명이 검거돼서 또 2,330명이 무기정학을 당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의 두 번째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1929년 11월 3일 그리고 1929년 11월 12일 그 날에만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1929년에 광주학생 독립은 종료된 게 아니라 1940년 해방될 때까지 면면이 학생들의 항일호는 이어져 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무등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무등회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주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무등회라는 걸 거의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무등회 조직은 뭐냐면 1929년에 광주학생 독립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30년, 31년에서 이제 대충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1937년에 이제 31년에 만주를 공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37년에 중국 본토를 이제 공격해서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의 아시아 전역을 점령을 하게 돼서 침략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면서 국내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저 기세등등하니 가는데 과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대부분 1930년대가 되면 독립운동들을 대부분 회의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는 1939년 일제의 대륙 침탈이 극도에 달했었던 이른바 최고점에 있었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무등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등회를 뭐라 그러냐면 제2차 광주학생 독립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38년에 광주 고등보통학교가 이름이 광주 서중으로 바뀝니다. 광주 서공립중학교, 이른바 광주 서중으로 이제 38년도에 바뀌게 되는데 그때 기완도, 나금주, 주만우, 유목룡이라는 이 학생들이 자, 우리가 다시 독서회라는 비밀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항일투쟁을 하자라고 해서 비밀 결사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 목표를 4가지를 정합니다. 그 중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조직을 보위하려고 했었냐면 동지를 위해 보안을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여긴다. 그래서 목숨도 버리겠다라는 그런 행동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 민족 차별교육 반대하고 일본어 상용 반대. 일본어를 그때는 완전히 이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하는데 그 일본어 자체를 우리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 당시에 그 했었던 나금주 선생이라든지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이 이제 무등회 사건이어서 다시 광주학생 독립운동회를 재건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름을 한 분을 써놨습니다. 유목룡이라는 분이신데 저분이 바로 이 무등회를 만들었던 핵심 인물이세요. 근데 저분이 어디 분이냐? 경상남도 거창 분이세요. 이분은 유목룡이라는 이분은 유학을 광주에 오신 걸로 보입니다. 아무런 이분의 그 일가랄지 또는 뭐 가족이 이사 왔다랄지 이런 뭐 기록들을 현재까지는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은 혼자 거창에서 유학을 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이제 광주 서중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문 학교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유학을 왔어요. 자, 그러면 무등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더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기장 같은 걸 써서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하잖아요. 그때도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기장을 제출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룡 학생이 일기장에다가 일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써서 일기장을 제출합니다. 일종의 항일 그리고 일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목룡이 이 학생이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뭔 사건이 있었냐면 당시 졸업생이었던 주만우 선생이 당시에는 이제 무정보통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옆에 분한테 독립운동을 이렇게 고치를 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막 하고 우리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일본인 선생이 밀고를 한 거예요. 저 선생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유목룡, 주만우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이 41년도에 만들었던 무등회가 조직이 탄로나서 3명이 구속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형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뭐 만주까지 이렇게 도피했던 뭐 기원흥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잡히게 돼요. 이게 이제 1차 무등회 사건이고 2차는
다시 42년, 이렇게 1년 후가 되죠. 한 4, 5개월 후에 신규는 고흥분이세요. 기영도 이런 분들이 무등회를 재건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아주 그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좀 익살스러운 독립운동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시 이제 그 우리 심삼영 선생 같은 경우는 일본 교장 얼굴 사진 이렇게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장난처럼 그래서 독사 얼굴로 변형을 한다 할지 또는 일본 그 당시 천황 이게 지금 당시 일본 일왕의 사진에 지렁이를 집어넣어서 막 지렁이가 그 천황 얼굴 이렇게 기어다니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조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일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요게 이제 드러나서 이게 1942년에 5월 달에 있었던 2차 무등회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43년 3월 달에는 43년이 되니까 거의 뭐 광주 고보에서도 항일투쟁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친일화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급생들이 야, 네 1, 2학년들 너희들 이렇게 항일투쟁 의식이 약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불러다가 이 항일투쟁을 갖춰라. 그리고 이 친일파 이 학생 의식들 너희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타를 해요. 구타를 해서 하니까 이 주모자가 이제 검거가 돼서 이 사람들이 검거가 되고 뭐 퇴학도 당하고 이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아까 말했던 동맹 휴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명이 검거돼서 30명이 구속이 되는 이른바 3차 무등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1, 2, 3차를 조직적으로 지도했던 그룹이 바로 이제 무등회 이 초기 멤버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기한도 강한수 주만우 선생 아까 여기서 주만우 선생이 초기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2년도에 주만우 선생이 1년으로 구속이 돼서 옥고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3년에 다시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한도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경양반중이 어디라냐면은 옛날 광주시청 계림동 지금 홈플러스 그 자리가 경양방죽이에요. 거기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에 끌고 가서 물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고문으로 중상을 입고 거기서 사망을 해요. 근데 이 기한도 학생은 당시 광주 서중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서울 보통 전문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검거를 해서 물고문을 하고 강한수 우병우 선생도 굉장히 처절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거기서 바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만호 선생도 징역 1년을 받아서 그 받는 과정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등회 사건에서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망한 경우들이 없습니다. 1929년에는 감옥에는 갔지만 이렇게 죽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1939년부터 있었던 이 무등회 사건 1, 2, 3차 특히 3차 무등회 사건에서는 일제의 그 악랄한 고문에 의해서 학생들이 불과 4명이나 죽게 되는 그래서 순국하는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등회 사건이 어떻게 보면 봐보십시오. 1939년부터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시 광주학생 독립이 있었던 10년 후에 무등회라는 걸 재건해서 1943년 거기서 1년 동안 징역을 받으면 이분들이 해방을 맞는 그래서 1929년대부터 1945년 해방되기 직전까지 광주 학생들은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바로 유목령 같은 선생들이 계셔서 경상도 분들과 함께 했었던 것이죠. 자, 유목령 선생은 뭐 경남 거창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경남 교육청에서 만든 경남 이 책이 아래 모니터를 보시면 경남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 항쟁이라는 이게 2019년에 만든 경남의 학생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유목령이라는 학생이 1941년 3월에 자신의 집에서 뭐 이렇게 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 1년 6개월 성받고 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33에서 34페이지까지 두 쪽에 걸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책, 이 광주 경남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 항쟁이라는 이 편에 바로 유목령 선생이
경상도의 경남도교육청의 이 책자에 이분이 등장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이유목령 선생을 잘 모릅니다. 광주 전남 쪽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의 고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로서 선양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있는 그 디지털 거창 문화 대전이라는 디지털 아카이브에도 이분이 이제 나오세요. 유목령 선생이. 그래서 경상도 자기 고향 그리고 경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유목령 선생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제가 아까 초기에 강의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뭐 달빛 동맹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호남이 함께한 독립운동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제는 우리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구적들도 기억하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함께했던 이런 분들, 특히 이런 유목련 선생이 할 때 이런 핵심 역할을 했던 주역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조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에서 있었던 태극단이라는 학생 조직인데요. 이것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대구 상업고등학교 재학생들이에요. 이 재학생 한 3명이 태극단이라는 항일 독립운동 단체를 해서 마지막까지 옥고를 치르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고등학생들, 우리 아까 광주 서중, 광주 고보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했듯이 1942년 5월 달에 마치 우리가 그 무등회가 1942년 때 그때 활동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동일한 시기에 대구에서는 태극단이라는 이 조직, 학생 조직이 있어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에서 달빛동맹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 달빛동맹이라고 보면 우리가 태극단이라는 이 조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분들의 활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상길, 이상호 선생, 서상교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활동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구에서는 태극단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했었다. 이게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연계된 영호남의 학생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들의 이야기 아니라 독립운동 과정에서 특히 무장 독립투쟁 과정에서 영호남이 어떻게 함께 했었는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